지금 이 시기, 이 날짜 아니면 이 영상을 찍을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모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블이다, 금리 상승이다, 경제 위기, 침체 이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대다수의 언론, 유튜브의 모든 주제를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부동산은 하락 떡락한다. 절대 집을 사지 말고 있는 집도 팔아라 라고 하는 의견이 첫 번째입니다. 요즘에 안 나오시는 분들, 예전에 몇 달 전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다시 유튜브에 나오시던데, 이렇게 하얀 머리 있으신 분, 이렇게 떡진 머리 이렇게 하신 분, 한문을 잘 하시는 도가 튀신 분 등등 나오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전에 이분들이 틀렸던 예측, 유튜브 이렇게 뭐 강의라든지 책이라도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팔았었는데, 그 예전에 다 틀렸던 얘기들은 그냥 이미 쏙 들어갔고, 다시 한번 당당히 또 나와가지고 다시 섭외돼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하락, 폭락, 떡락을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걸 보고 공포 심리를 또 조장하고 있구나. 한 번은 맞추겠구나. 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죠. 그래서 조회수, 클릭수 떡상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남 잘 되는 거 보기 싫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 영끌족, 비투족들 다 죽었다. 역시 안 사길 잘했네 봐라. 보상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10%, 20% 정도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찌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동시에 하락, 폭락, 또 반대로 또 상승, 폭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난 5년간 규제, 부동산 관련된 규제, 핍박, 집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었죠. 또 비정상화, 또 세금 폭탄, 대출 규제, 수요 억제 정책, 부작용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규제 지역, 계속적으로 그 규제 지역 지정하니까 그 옆에 있는 쪽으로 점점 커지면서 풍선 효과, 모든 지역이 다 오르더니만 아파트를 또 대체해서 오피스텔, 또 아파텔이라든 뭐 2룸, 3룸 이상에 있는 오피스텔, 빌라, 재개발, 다세대, 뭐 지식 산업센터, 고마 빌딩,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지역, 종목, 가릴 것 없이 대세 상승했다. 2019년도에 이제 하락한다, 20년도 하락한다, 21년도 하락한다, 이거 계속 예측하다가 다 틀리고 나서 2022년도 딱 되니까 수급이 꼬인 지역이 있겠죠. 공급 폭탄, 대구, 세종, 뭐 인천, 대전 등등 필두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미리 그 전에 오랐던 데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 조정 중인 거죠. 지역마다 다르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포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있는 집도 팔아라, 10년 뒤에 사라,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제가 봤더니만 여기저기 얼굴 나와가지고 공포 심리 조정하고, 이 사람들 이게 맞나? 그럼 전월세를 사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집 사지 말고 팔아라는 얘기. 근데 그 사이에 돈이 없으신 분들 있죠. 이 돈이 없는 분들 중에 전세 살아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내가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솔루션은 제공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그 사람 그 이자는 안 올라가는 건가? 내 집도 없고 매년 또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주거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연 폭락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진짜 정답인가? 공포심리만 내 안에 그냥 저변에 꽉 채우고 아무런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없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 계속 맹목적으로 듣는 게 맞나? 저 사람들은 강의 팔고 책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배를 꽉꽉 채우고 있는데 나는 거기다 대고 그 영상에 응원 댓글 달고 있는데 근데 내 진짜 현실은 시궁창이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4번 동일한 선택을 했어가지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과연 내가 지금 만족을 하고 있나? 잘 살아왔나? 후회가 없나? 앞으로도 그럼 내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건가? 답은 나와있죠 이미. 항상 부자가 되고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과거에서 보면 하락 폭락장, 그때 선진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역사가 그래갖고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맹목적인 믿음 자체는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식, 코인이 떡락하고 이제 대세는 연금이다. 연금. 노후 준비 최고는 연금이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이 또 스물스물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있고 제가 또 연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지금 2030 또 사회초년생들이 연금 통해 가지고 내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처음 입사해 가지고 연금저축 또 연금 변액연금 뭐 변액 유니버셜 그 다 가입해라고 가입을 해서 10년 정도 불입을 했었는데 투자하기 위해서 제가 다 깨버렸죠. 10년 정도 불입하고. 근데 모두 다 마이너스였다. 물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길게 가지고 있었어야지, 20년은 더 불입했었어야지라고 의견도 있겠지만 수익률이 너무너무 안 좋고 수수료가 너무너무 크고 가장 최악인 것은 여러분들 기회비용 자체, 내가 그 1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딴 데 투자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비용, 시간적 이런 투자적인 그런 기회적인 그 기회비용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린다. 안 그래도 2030 분들은 자산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소액을 분산해가지고 계속 연금에 여기저기 다 넣어버리면 생활비 다 써버리고 투자할 돈은 제로겠죠. 연금이 알아서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대 수익률인 거지. 과연 그게 내 은퇴하고 노후 몇십 년 뒤에 그 시점 가가지고 따박따박 연금으로 매달 안정적인 내 노후 자금을 줄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적은 소액을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저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은퇴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제가 항상 주구장창 얘기하는 월세 수익형 건물로 포지션을 조금씩 내 자산을 넘겨서 건물을 팔지 않고도 꾸준하게 월세가 나오는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노후 준비다. 국민연금 우리가 못 받을 수확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 나이 때는 뭐 많다고 하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뭐 주면 다행인 거고 다른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연금 이야기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내가 회사에 처음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도 연금으로 노후 준비해라라고 말이 있었거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최초의 연금제도 초창기에 빨리 가입하신 분들은 적게 내고 많은 연금을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면 다행인데 반대죠. 지금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 그 가입주가 점점 늘어날 확률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그 다음 사람들이 가입이 늘어나야지만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더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거나 낸 것만큼만 그 연금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또 내 연금 불이백을 어차피 그 투자 회사 직원들이 투자를 할 건데 꾸준하게 과연 그 직원들이 내 불입된 그 연금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근데 수익이 나지 않든 그 수익이 나든 수수료를 매번 똑같이 가져가죠. 가져가서 월급도 안 나눠주기 때문에 30년 동안 불입하고 내 돈으로 그 사람들 월급 다 주고 과연 나에게 적절하게 예상 수익만큼 그 연금이 나올까? 저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연금에 대해서 제가 100%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회의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마음 편히 내 실거주 한 채 집을 마련하고 내가 투자 관련돼서 내가 잘 모르겠다 위험하다 하면 그 집을 담보로 국가에 이렇게 주택연금화 해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매달 연금액씩 나중에 국가로 받겠다.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서 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될 거라고 판단하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내가 이런 모든 이런 투자 회사에서 나오는 연금만이 최고의 지금 노후 준비라고 하는 의견만큼은 절대로 제가 동의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또 슬금슬금 또 기어 올라오는 또 그런 이야기가 봤더니만 금리 상승, 이자 부담으로 밤잠 못 이룬다. 영끌족들 죽어나간다. 곡소리 난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일부 동의하지만 또 대부분 얘기가 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요즘에 거의 대부분 같이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금리가 상승되면 이자 상환, 이자 부분이 부담된다는 얘기겠죠.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담보대출 받는 거죠. 내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대출 있는 집을 전세를 주는 것은 힘들죠. 대출 있는 집을 전세금을 들어와서 주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내 집 마련하면서 대출을 보통 크게 일으키는데 금리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자 부담 되죠. 근데 당장 내 집에서 나가야 된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무리해서 본인 수익 대비해서 내가 무리한 대출을 생활해보지 않았던 또 공부해보지도 않고 예측해보지도 않았고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오르니까 무리해서 연끌해서 샀더니만 초저금리 시대 때는 내가 버텼는데 어차피 근데 가격 오를 거니까 뭐 어때? 지금 미리 사두자. 연끌해서 사자. 하지만 제대로 파악도 해보지 않고 집 사진 그 산 분들 중에서 이자가 부담이 증가가 된다?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집값이 막 그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주장창 올랐는데 집값 고점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조정이 되는 위치 또 왜냐면 지금 올해부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신규 분양 물량 많아서 전세 가격 신축에 있는 매매가 신축 전세 다 빠지는데 구축이라고 안 빠지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하는데 가격까지 막 하락하고 막 폭락하는 이 멘붕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소 그 해당 지역의 수요 공급 그래프만 제대로 몇 번 클릭만 해서 봤었더라면 최소한 그 정도 내가 노력만 알고 매수 그런 타이밍만 잡았더라면 그 정도 내가 멘탈 붕괴되는 그런 것은 겪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남들 다 사니까 그냥 막 따라서 사고 막 그냥 묻지마 투자하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내 책임, 내 선택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는 내가 수긍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입 꽉 깨물고 버티면서 이자 원금 상환하면서 장기적으로 내가 놔두면서 다시 회복할 때까지 뭐 계속 내가 버티든지 아니면 도저히 나 못 버티겠다 안 되겠다 하면 내 캐파를 초과했어. 그럼 손해보고서라도 팔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모든 책임은 뭐 경제 위기 때문이야,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야, 부동산 정책 때문이야, 금리 상승으로 돌린다. 본인이 막 다 잘했는데 맞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요. 무지성 투자, 무지성 매수, 내 집 마련이라면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참고 이겨내고 버티면서 이자 내면서 버텨라.
샀는데 가격이 내린다? 제발 단기적인 실거래가 하락 상승에 거의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말자. 내 집인데 뭐 계속적으로 살 거 아닙니까? 투자를 무리하게 했다라면 그분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할 건데 그 사람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현실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내 집 마련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부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 받아서 했겠는데 예전에 초저금리 시대에는 버텼지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여기도 금리가 오르고 저기도 금리가 올라서 양쪽에 와 이자 내기가 버겁네 어렵네 이자가 2배가 돼버렸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이 정도 오르면 작년에는 이자가 이만큼이었는데 올해는 이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 정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투자를 했습니까? 매수를 했습니까? 온전히 내 책임질 일입니다. 예전에 고금리 기조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리 올라간다. 미국 금리 오른다. 뉴스에 계속적으로 주장창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허리띠 꽉 졸라매고 버텨야 됩니다. 언론, 무주택자 비아냥 비꼬면서 멘탈 털리지 말고 내 집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뉴스에 댓글에 악플에 유튜브 댓글 언론 기사 저 사람들이 그 악플 다는 사람들이 또 그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도 않고 내 인생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내 집 마련했으니까 기사도 보지도 마시고 그냥 신경 다 끄고 월급 받으면 어찌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허튼데 돈 안 쓸까 이거 고민하시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대출도 빨리 상환하시고 돈도 모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데 머리를 짜매시라. 여기에 온통 여러분들 에너지 쏟으시고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과거에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이미 지나가는 선택에 대해서는 다시 되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에너지 쏟는 게 맞다. 하락, 폭탄, 금리 폭탄, 뭐 어쩌고저쩌고 다 죽는다 기사 보면서 어휴 내가 지금 집을 샀을 때 좀 더 신경 쓸 거 이미 다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